정보 파노라마의 김정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서 특별히 좋고 나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고요? 흔히들 돈을 주고 지은 이름이 좋다고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 파노라마 시간에는 좋은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정보 파노라마 가족 여러분들께 좋은 이름을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예,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김대원입니다. 예.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오늘 좋은 이름 짓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찾아뵀는데요. 예. 일단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름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새로운 애가 태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부모님들은 한두 번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내 자식이 건강하게 앞으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자기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곧 나이고 나는 곧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바로 그 이름이라는 것은 남이 불려줄 때 뜻이나 법률관계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 자기화되기 때문에 자기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일생 동안 자기와 같이 함으로써 운명의 행과 불행을 유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름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군중 속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런 만큼 자기 이름은 자기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만큼 소중히 해야겠죠. 예, 이름이라는 것은 각자마다의 자기 이름에 대한 이치와 기가 있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지만은 이름 자체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기가 있다. 즉 우리가 공기하면은 이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삽니다. 또 전기하면은 그 전류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자 자체도 무형의 존재지만은 한 개인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운명의 행복과 불행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서 잘 지어줘야 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이름과 또 나쁜 이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이름은 선천적인 운명과 부합 또는 불이 좋고 특기 좋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선천적인 운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부합이 된 이름을 길명이라 할 수 있고 거기에 상반되는 상극되는 이름, 그런 이름은 불길명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좋은 칭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흉을 본다든지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그런 기가 있는 것처럼 네. 이름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의 이름은 자기 이름에 대한 그 기에 영동작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음률이 둔탁하다든지 찢어진 북소리와 같이 또 깨진 종소리와 같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발음이 난다든지 또 모닥불이 타듯이 조급하다든지 둔탁하다든지 그런 이름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 음률의 감각이 둔탁하고 깨지고 찢어진 소리 같기 때문에 자신의 영동작용이 중화를 이루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려서 우리가 대인관계 얘기를 할 때에도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게 받아들여지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하는 일이 척척 잘 풀려간다고 볼 수 있지만은 나쁜 이름은 즉 나쁜 그런 얘기는 내가 들었을 때 나의 뜻과의 어떤 상충작용, 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일이 이그러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름도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또 선천적인 운명과 부합도 잘 시켜야 되고 한 예를 들어본다면은 우리가 큰 빌딩을 10년 동안 갖고 끝에 고생해서 지었다. 거기에다가 하숙집이나 화장실 붙였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10년간 고생해서 지어놓은 그 건물의 가치는 상실되고 결국은 수포로 돌아오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그 건물에 걸맞게 빌딩을 지었으면 빌딩이라는 간판을 붙여야 어울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운명도 그 선천적인 운명의 대소가 있어요. 크고 적음이. 그리고 방향이 있고 거기에 잘 맞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도 좋고 나쁜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왕이면 좋은 이름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이름을 짓는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우리 인간에겐 운명의 대소가 있고 또 사람의 크기가 다르고 이 지구상에 수십만 명이 살고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각자의 관상이 다르고 행로가 다르고 태어난 지역이 다르고 또 부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운명과의 부합 이름을 짓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 부모의 유전인자 관계나 또는 태어난 지명이나 또는 생년월일시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부합을 시켜서 잘 짓는 것이 즉 선천적인 운명과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생년월일이나 뭐 이런 시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름자의 차이, 즉 자의라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의 글자의 뜻을 의미한 것이다. 즉 말해서 귀여운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 귀여운 자녀에게 아무리 성명하게 우매한 사람도 병들 병자나 망할 망자, 패할 패자 같은 것은 지어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부자 부자나 길할 길자나 이런 자는 지어줄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름의 뜻은 오로지 나만은 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쓸 때마다 내 자신과의 내 영적인 작용과의 교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자에 길할 길자를 쓸 때는 나한테 길한 일이 있겠지. 또 큰 대자를 쓸 때는 내가 좀 더 큰 이상과 꿈을 가지고 이 사회에 큰 일을 한번 해봐야지. 반대로 이름자에 병들 병자나 죽을 사자가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면 혹시 내가 병들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자의 뜻, 그래서 이름자의 뜻은 정신적으로 자기화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연히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바로 내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름자의 뜻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부르기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름자의 음률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음률의 조화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나의 이름을 불려줄 때 음률이 둔탁하다든지 또는 너무 찢어진 음성 같은 건 안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음이 여자의 이름은 경쾌하면서 명랑한 감이 와닿아야 되고 남자의 이름은 우렁차면서 운향이 있어야 된다. 운향이라는 건 뭐냐면 울려 퍼지는 맛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타후청 이름자를 지을 때는 먼저는 약간 저음일지라도 후음은 고음, 선저후고 또 선타후청 먼저는 약간 음이 타음일지라도 후음은 청음이 나와서 심산에 깊은 산에 종이 쿵 하고 울려 퍼지듯이 남이 불렸을 때 내 이름이 산하에 메아리 친다면은 그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요. 지금 여자와 남자의 이름을 빗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자 남자 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음양의 조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름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당연하죠. 음양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파멸이 오고 만다. 예를 들어서 숫자에는 기본 숫자가 1부터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도 딱 피면 10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을 남자에게는 좌측을 양, 우측을 음이라고 봅니다. 여자는 반대의 현상입니다.
이게 여자에게는 양이고 음인데,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 숫자가 1부터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홀수가 5개, 짝수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의 숫자도 1부터 10이라는 숫자가 회전될 따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그 가운데 음이 5개, 양이 5개가 있다. 그러면 음양이라는 것은 즉 우리 인간도 같은 인간이지만 숫자도 같은 숫자지만 거기 음양이 구분되듯이 우리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 그러면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식물이나 모든 동물, 식물도 암수술과 읍수술이 있다면 벌나비가 와서 수수작용을 해줘야만이 결실을 맺듯이 음양의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러면은 비단 이런 살아있는 동식물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존재, 즉 공기도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전류도 양전자, 음전자가 같이 흘러줘야 벨이 울리고 불이 켜지고 기계가 돌듯이 우리 인간도 만일 음양의 조화를 못 이룬다면 남녀가 분리돼서 우리 인류가 100년간만 분리해서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가져오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름자에도 짝수가 있으면은 홀수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맞은다. 그것이 바로 남녀가 좋은 사람끼리 잘 만나서 뜻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한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자에도 음양의 즉 짝수와 홀수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줘야만이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름의 음양의 조화 외에 또 지켜야 될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외에 오행상생관계 또 수리관계의 영동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오행상생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상생과 상극작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생해주는 것과 극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오행이 서로 상극하지 않고 상생되어주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수리관계에 있어서는 숫자에도 길수와 흉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하면은 우리가 가장 으뜸이다, 첫째라는 그런 영동작용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음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은 4층을 빼버리고 F 이렇게 다른 글씨로서 변화를 쓰고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자라는 수리 자체는 죽을 사자나 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분산된다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인식에 뇌리에 그건 안 좋다라는 어떤 영동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자를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자에도 성자와 이름자를 합했을 때 봤을 때 길수와 흉수가 있는데, 즉 99, 81 숫자의 계산이 81수까지 있습니다. 그 81수 중에서 길수와 흉수가 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 숫자의 기륭을 봐서 이름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수리의 기륭 방법을 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을 때 이름의 획순에 따라서도 또 이름의 좋고 나쁨이 가려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좀 이름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쉬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렇듯이 이름자도 보면은 똑같은 음률의 이름이다 할지라도 아주 남이 알아보기 힘든 또 어려운 획수가 많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보다는 될 수 있으면 보기 좋고 쓰기 쉽고 남이 알기 쉬운 자, 그런 자가 대외적인 홍보에도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어떤 단체에 내가 어떤 출마를 했다. 남이 봤을 때 인식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만큼 사회에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보기도 좋고 쓰기 쉽고 알기 쉬운 자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거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 처음에 그 이름의 뜻이 좋으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름 자체에서 나타나는 해석은 어때요?
이름 자체에서 나타나는 해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해석이 나오는데, 즉 선천적인 운명과 부합을 시켰을 때 안 좋다, 또는 부르기가 나쁘고 듣기가 나쁘다, 음양의 조화가 안 맞다, 그런 이름들은 불길한 명이기 때문에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힘이 많고 또 불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각인층에서 성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쁜 이름을 개명을 해서 새로운 운명의 활로를 찾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요즘 많이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름자 자체에 그런 상생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름의 뜻이 좋아도 어떤 놀림감이나 어떤 심리적 불안감, 예를 들어서 성이 김씨인데 이름이 치국이다, 그러면 다슬치자 나라국자 한문으로 얘기하면 뜻은 한 나라를 다스린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부를 때 김치국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주위에 놀림감이 되기 때문에 성장해 가면서 요즘 말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름으로 인한, 그 음률로 인한 뜻은 좋지만 그애가 받는 정신적인 충격은 굉장히 클 것이고 그로 인한 그의 진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름, 또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이름, 그런 이름은 아무리 뜻이 좋아도 우리가 장명하는데 피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이름을 짓는 방법 9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냥 설명으로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십사 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름을 써가면서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을, 이 이름은 왜 좋고 이 이름은 왜 나쁜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름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 생년월일시나 모든 것에 부합을 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우선 간단히 이 이름은 왜 좋고 이 이름은 왜 나쁘다라는 그런 것만 해석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김씨의 가운데 자는 발을 정자, 끝에는 굳세로 한자. 그러면은 김정환이란 말씀이에요. 이런 이름은 길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인, 즉 생년월일시나 모든 것에 부합이 될지 안 될지는 그 사람 운명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이 안 된다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합만 된다면 좋다. 그러면 우선 이 이름의 모양새를 보면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김정환, 또 음률 자체도 중음보다는 후음이 고음이 나오면서 강하게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수리의 해석을 보면은 김자가 8획, 정자가 5획, 한자가 10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수리의 중요성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5획이다 그러면 이것은 통솔격이다. 여러 사람을 지배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또 8획과 5획을 합하면 13획입니다. 13수라는 것은 지목격, 지혜가 있고 참 꾀가 삼군어 참모도 당할 수 없는 교묘한 제모력을 가졌다. 그 다음에 끝자와 끝자, 이걸 외격이라고 그러는데 원형 이격, 또 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8수가 나와요. 18수라는 것은 발전격, 하는 일마다 꾸준히 발전해서 자기 뜻을 이룬다. 총액이 23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공명격이 나옵니다. 글자 그대로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납니다. 이렇게 좋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음률 관계에도 오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 김씨는 기자 자체는 주음이고 미음자는 종음이다. 그러면 이것은 목성이다 그렇습니다. 아음, 김씨, 가는 아음, 어금니에서 소리가 나서 목성에 속합니다. 아음. 그러면 사자차, 시옷, 지읒, 치읒은 치음, 이빨에서 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금에 속한다.
예. 환 그러면 우리가 아하자 발음은 후음 목구멍에서 음이 나오기 때문에 토음이라 그랬습니다. 토라. 토. 그래서 김정환 그렇다면은 이 음률오행 오행에서는 음오행과 삼원오행, 자원오행이 있는데 그러나 음오행을 저는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직접 부르고 명동감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금토가 나온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목과 금은 금국목, 쇠가 나무를 치니까 이게 상극작용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 잘못하면은 초보자들이 이것을 나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종오행을 써야 된다. 미음자는 우리가 마바파 입술에서 흘러나온 음률 자체는 수에 속한다. 수는 입술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수자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게 그러면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 오행이 위에서 밑으로 또는 밑에서 위로든 상생작용만 일으키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길명이다. 음호행 자체도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 이름 외에 예를 들어서 정화이라고 하지만 글자의 형태가 쓰기 어렵거나 뜻이 나쁜 그런 것은 아주 나쁘다. 그러나 이런 자는 길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설명해 주셨던 네. 9가지 요소를 쭉 네.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네. 반대로 나쁜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될까요? 예. 그러면은 이건 남자의 이름을 길명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여자 이름, 즉 나쁜 이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한테 어떤 아가씨가 노처녀가 한 분 왔어요. 나이가 36인가 7인가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박북숙이래요. 박북숙이. 그래서 나도 참 그 우스웠지만 그걸 꾹 참고 무슨 자인가 물어봤더니 이름이 성은 박씨, 이름은 북녘북자, 저 북쪽에서 쓰는 북녘북자. 숙자는 여자분들이 흔히 많이 쓰는 이 맑은 숙자. 그래서 박북숙이라 이름을 댔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전자에 좋은 이름 짓는 법에 대해서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선 처음에 이 이름을 불렀을 때 와닿는 감각이 북숙이, 둔탁하다. 꼭 찢어진 북소리 같잖아요. 좀 답답하고 어감이 그렇게 맑은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을 보고 해석을 해줬죠. 이 박김정환이라는 이름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수리관계, 즉 박자를 보면 이게 6획이고 북자가 5획이고 숙자가 12획입니다. 12획. 그러면 우선 수리 해석에 있어서 일반 우리가 쓸 때 숙자는 이게 11획이지만 12획으로 쓴다. 그것은 이름의 수리의 해석을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성명 수리의 해석은 역상이 아니라 역이법이다. 역이법은 이치를 따진다. 그래서 이 삼수변이 물수변에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1획을 가산해서 12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쓸 때는 11획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질 때 이런 수리를 보는데 역상법과 역이법의 판단을 잘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은 우선 음률 자체가 나쁘고 또 글씨의 형태를 보면은 이 정환이라는 이름은 뭉쳐졌는데 하나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 이 이름을 보면 다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리가 됐다. 그래서 어떤 자이든 이름자는 될 수 있으면 한 자는 뭉쳐져야 된다. 그래서 둔탁하지 않고 경쾌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북숙이보다는 명숙이, 또는 북숙이보다는 영숙이. 그러면 남이 불렀을 때 내 이름의 영동감을 더 강하게 작용을 일으키지 않느냐, 더 키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이름은 아주 나쁘다. 그리고 수리 관계를 봐도 이 이름자를 보면은 여자의 이름에 즉 강즉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강즉절. 그러면
17수가 나오고 11수가 나오고 18수가 나오고 22수가 나옵니다. 아니 23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이 술을 아주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3수라는 것은 여자에게는 굉장히 강하다. 즉 공명격이기 때문에 공명심이 강하다. 너무 강한 것은 즉 절 부러진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런 술가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이름은 첫째 음률 자체가 나쁘고 술이 자체는 다이 나쁘진 않지만은 너무 강하고 또 그래서 이 아가씨의 선천적인 운명을 보니까 즉 팔자를 보니까 그 당시에 물이 필요치 않았는데 북숙이라는 이름은 저 북쪽에서 얼어붙은 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이 필요한데 추운 겨울에 물을 퍼 부어줬으니 더 땅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은 나쁜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쁜 이름과 좋은 이름의 차이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명심불리라 내 몸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사후에도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영원히 그 이름이 남게 되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름을 많이 함으로써 대대로 그 이름은 영생한다. 저는 영생을 그렇게 봅니다. 내가 영생한다는 건 육신은 생전에 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말지만 그 이름은 영생한다.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이 사회에 그야말로 복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서 그 사람의 업적과 행적을 대표해 주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영생한다. 그래서 아주 이름은 잘 지어야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이름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가 차가 먼 길을 달리려면은 네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붙여졌고 그 이름과 나는 같이 내 정신력과 함께 어울려서 힘차게 이 세상을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흡사히 차 네 바퀴가 굴러가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건강에 힘쓰고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써 그 이름이 정말 빛나는 이름이 되는 것이지 설사 이름의 뜻이 좋고 다른 어떤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사회에 누를 끼쳤을 때 그 이름은 악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 짓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자녀들이 앞으로 태어나게 되면 훌륭한 이름을 지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이 세계에 그야말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중화국이라는 뭐냐면 서양과 동양의 중심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동서양의 교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이름을 많이 줘줘서 훌륭한 인물이 됨으로써 동서양의 중화국을 이루어서 그 중심에서 화합하는 그런 중화국을 이루어서 세계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좋은 이름을 짓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파노라마 시간에는 좋은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이름은 쉽사리 짓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만큼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널리 알리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 정보 파노라마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